인식하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천군만마는 우리 국방안보 분야에 아주 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손님을 한분 모셨는데요. 김도균 예비역 중장 장군님을 모셨습니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우리 즉 수석 대표를 맡으셨고 전 수방사령관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십니다. 이번에 오늘 모시고 이 국방 분야의 민감한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유명한 분이 오신다 그래서 오늘 아주 긴장하고 왔는데 하시는 일이 요즘 너무 많으셔서 바쁘신 와중에 지금 오신 것 같아요. 그쵸? 오늘. 우리 천군만마 채널의 위상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 것 같아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지금 멀리서 오셨어요. 그럼요. 지금 뭐 강원도 당대표도 하시고 국방안보특위 위원장도 맡으시고 무슨 출신이 그 중장이시면 굉장히 어깨에 그냥 별을 그냥 주렁주렁 다루셨던 분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한 걸음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도균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러 오면서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정말 스튜디오도 깔끔하고 또 뭐 과거부터 제가 항상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 그리고 이 교수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편안하고 오늘 방송 동안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느낌 듭니다.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이었던가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사이에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했을 때 온 국민이 뭐 거의 감동 수준 아니었습니까? 이 비로소 이제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그렇죠. 정착이 되는가 보다. 근데 그 당시에 했던 두 정상 사이의 약속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9.19 합의라는 걸 그렇죠.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행동 방책을 그 당시에 내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가면서 정말 안타까운 방향으로 흘렀어요. 쭉 한번 개관해 주시죠. 예. 사실은 이 9.19 군사 합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남북 간 접경 지역 일대에서의 상호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 위한 효능감 있는 그런 조치, 실제적 조치, 실행 가능한 조치들을 남북 당국이 합의한 겁니다. 9.19 군사합의가 이제 2018년 9월 19일 날 평양에서 남북 양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의 이제 국방부 장관들이 그 합의를 한 문서인데요. 그 문서가 체결되고 근 5년 이상 사실은 접경 지역 일대에서 도발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도발적 위협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사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53년 7월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지난 70여 년 동안 이렇게 꽤 오랜 기간 동안 남북 접경지역 일대에서 남북이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군사적 충돌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9.19 군사합의가 적어도 한반도의 접경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안전핀이었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죠.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19 군사합의가 이렇게 어떤 한반도의 안전핀으로서의 역할을 해오다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그 동안에 완전히 이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고 그래서 이 접경지역 일대의 안전핀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지역이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의 무력 충돌 상황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수준으로 군사적 긴장이 증폭 고조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9.19 군사 합의가 체결된 이후에 지난 6.25 이후에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를 구가하는 시기를 우리는 겪었잖아요.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평화가 깨지니 이것 때문에 한국군이 무너지니 이런 얘기 끊임없이 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12.3 비상계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아스팔트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상황을 보면서 거꾸로 유추해 보니까 윤석열 정권은 이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엄의 배경과 명분을 어디서 북쪽에서 찾기 위한 남북 간의 충돌 상황을 만들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출범하자마자부터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심에 누가 의심을 할 수 있겠어요? 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접경지역 일대에서 12.3 계엄, 비상계엄 전에 그 행했던 윤석열 정권이 행했던 그 재반의 아주 위험한 그런 행동들을 보면 9.19 군사합의를 이래서 없애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하여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9.19 군사합의 있을 때는 저희 선배언니가 하나 파주에 예. 살아요. 아, 그러시군요. 통일될 것 같다고 파주가 뜰 것 같다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가 사실 이북 출신이세요. 아, 저희 부모님이. 실향민이시군요.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두 분이 다 평안도 출신이신데 엄마도 야 이러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막 이렇게 보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 때 그냥 졸지에 또 이게 다 그냥 완전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면서 지금은 뭐 어떻게 되면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지금 요즘에 이 정부 들어서는 그것만 지금 다들 기대하고 있죠. 예. 아마 9.19 군사합의가 이제 2018년에 체결됐는데 2017년 상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2017년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그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정말 전쟁 직전까지 가는 험악한 말들을 주고받았고 또 김정은은 끊임없이 2017년에 미사일 도발 등 그 대남 대미 그 무력 시위를 통한 위협을 그 최고조로 끌어올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한반도에서 혹시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 국민들뿐이 아니라 미국 조야에서도 그렇게 걱정을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맞아요. 그게 2018년 넘어서면서 평양 올림픽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사실은 진전이 됐고 그해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문재인, 김정은 맞아요. 했던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판문점 선언을 하게 됩니다. 세계가 감동했죠. 감동했죠. 있죠 정말. 그 판문점 선언의 합의문 속에 그해 5월 말까지 한 달도 안 남았어요. 5월 말까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는 걸로 합의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때 청와대 국방개혁 비서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령 대령 때 그 대북 협상 경험은 많지만 비서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담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자체가 남북 군사관계의 또 새로운 출발이고 또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국면이 마련되다 보니까 제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수석 대표로 사실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6월 그게 12일 날 이제 그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하면서 회담을 시작해서 그 후에 그 한두 차례 더 회담을 하고 9월 19일 날 평양에서 9.19 군사합의를 체결한 겁니다. 근데 과거에도 남북 군사당국 간에 12차례 정도 군사합의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사실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합의 내용을 실행력 있게 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합의문들이 합의할 때는 그 이행하겠다고 합의를 해놓고 합의서가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이러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그 사항을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9.19 군사합의를 체결할 때는 이런 점들을 사실 유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 내용을 적어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자 그러면 남북의 양 정상이 이 군사합의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가자. 그래서 이 9.19 군사합의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그 남북 양 정상이 평양에서 평양 공동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가 9.19 군사합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19 군사합의에 합의된 내용들을 남은 말할 것도 없지만 북한의 군사당국도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김정은이 직접 이 군사합의를 보증했기 때문에 군사당국이 함부로 거부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 속에서 이 9.19 군사합의에 대한 그 합의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씩 그 이행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우리가 그 유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남북 간에 너무 오랫동안 서로 그 대립과 갈등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합의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그거 알 수 없잖아요. 했다고 말만 해놓고 안 하면 그렇죠. 그래서 각 조항마다 검증 방법을 다 명시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JSA 지역을 비무장화하는 그 과정에서는 남북 유엔사가 3일 동안 JSA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 방카들까지 다 합동 현장 점검을 하고 이상 없다 이렇게 했을 때 합의가 이행된 것으로,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GP 철수와 관련돼서 정말 초유의 일이죠.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현역 장교들이 북한 지역으로 걸어서 넘어가서 북한의 GP가 파괴됐는지 안 파괴됐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이런 검증 과정들을 거기에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의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이행도 되고 조치도 이루어진 거죠. 사실 그 틀 안에서 적어도 그 9.19 군사합의가 꾸준히 유지됐다면 한반도의 어떤 그 지속 가능한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전제 조건은 마련된 겁니다. 근데 이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9.19 군사합의에 대한 문제점을 왜곡해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지난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북한에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처럼 그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어요. 그리고 이 9.19 군사합의를 그런 흐름 속에서 파괴하는 그 수순을 밟은 겁니다. 그래서 9.19 군사합의가 윤석열 정권 때 완전히 파기되면서 접경지역 일대는 다시 9.19 군사합의 체결 이전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군사적 그렇죠. 갈등 대립 관계를 만들고, 또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언제 남북 간의 충돌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는 이 안보 불안감을, 전쟁이 발발할 그 불안감을 꾸준히 가지게 됐고, 또 남북은 그 사이에 확성기 전쟁, 우리 접경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래요. 저는 지금도 그 화면에서 여성들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제발 확성기 방송 중단과 관련된 사람 좀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예. 네, 그동안 이제 9.19 군사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던 예, 예. 남북 간의 몇 가지 도발 문제는, 또 협정 위반 사례들은 전후 관계라든가 이유라든가 이거 이제 서로 대의가 굉장히 좀 그렇죠. 복잡한 측면이 있긴 한데, 사실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횟수라든가 혹은 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일이라든가 해상 활동이 증가했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국내에서 예. 우리 안보를 취약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뭐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보셔야 되는 것이요. 9.19 군사합의 체결 이전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기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도발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에는 사실은 그런 사항들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9.19 군사합의 체결되고 한 5년간은 접경지역 일대에서 위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그런 언행을 하고 남북 군사관계를 증폭시키고 긴장을 증폭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출범한 그해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몇 시간씩 순회하고 맞아요. 넘어가는 네. 이런 어마어마한 침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담이지만 한마디 하면 그 침범 사항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진 자가 없어요. 용산의 대통령실 상공까지 뚫혔는데도 당시의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이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행태가 반복되고, 그런 행태들이 12.3 친위 군사 구테타를 만드는 그런 촉발제들이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9.19 군사합의가 체결되고, 그리고 그 이후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기 전까지 그 몇 년간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정말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특히 접경지역 일대, 지상, 해상, 공중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무력 충돌 상황이라고, 위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맞습니다. 주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들이 깜짝 놀라게 선제 타격. 그럼요. 이 말 한마디가 이게 뭐야? 그동안 이렇게 오던 평화무들 찬물을 쫙 끼얹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화 상태가 불편한 사람이 있었는가? 평화 상태가 유지되면 자기 존재 가치가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있었어. 그렇죠. 예. 어떻게든 도발을 좀 하고 어떻게든 자극을 해서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을 테니까. 북한한테 책임을 넘기고. 그럼요. 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예, 이재명 대통령은 이 9.19 군사 합의의 복원을 예, 예. 선제적으로, 그럼요.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네. 뭐 의지가 표명됐고요. 그건 해야죠. 이 예. 복원 문제는 이제 뭐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하나의 노선이 됐는데 혹 이게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뭐 북측에 뭐 돌발 행동이 있지는 않을까, 예상 못한 도발을 하지는 않을까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그 동안에 이제 소소하게 일어났던 이런 9.19 예. 군사 합의의 위반 문제 이런 것들은 원인을 제공한 측면 또 그게 반응한 측면 이게 꼬여서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데. 나는 북쪽도 지금 한반도에서 안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진심은 서로 간에 지금 통하고 있는 걸로 예, 나는 예. 일단 감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9.19 군사합의 조기 복원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공약으로 사실은 반복해서 언급을 했고, 특히 접경 지역을 직접 다닐 때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사실은 여러 차례 말씀을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난 8.15 경축사 때는 직접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하여튼 빨리 복원해야 된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천명을 했습니다. 자, 9.19 군사합의는 적어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조치인 남북한 접경 지역 일대의 상호 적대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안전핀이다 하는 것은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조기 복원을 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제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국방부가 그 지침을 받아서 그와 관련된 조치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 때 신원식,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을 하면서 국방부에 대북 정책관실, 북한 정책과 이런 북한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조직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대북 업무를 담당했던 그 업무 실무자들을 전부 야전에 방출해서 만약에 남북한 간의 군사협상이 진행되면 지금 협상을 할 사람이 없는 이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국방부는 이와 관련된 조치들을 실행해야 된다. 그래서 협상 준비를 위한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또 협상 경험을 했던 인원들을 다시 국방부로 불러들여서 팀을 구성해야 되고 또 9.19 군사합의 지금 수년 동안 이행하지 못했던 내용들 다시 실현 가능하도록 정리돼야 되고. 자, 이게 우리부터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북한이 아마 한 번에 우리의 손짓에 반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네, 저도 인내심을 그렇게, 가지고. 네. 아니, 우리가 큰 집이 작은 집을 일부분 포용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지. 네. 그래야지 적어도 한반도에 과거 6.25 전쟁과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참상을 되풀이하지 않는 전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맞는 말씀. 그래서 네. 아마 북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의 안보상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기를 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김정은이가 대형 국책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그 노동력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군에 있는. 그 군인들의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개성, 원산, 이남 지역에, 접경 지역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접경 지역의 안정적 관리는 사실은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우리가 적어도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접근한다면 저는 9.19 군사합의와 관련된 이런 평화 조치들은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른 기대감이긴 하지만 이번에 경주에서 하는 에이펙에서 네. 조금 분위기를 좀 만들고 그리고 과거 평창 올림픽이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경주 에이펙이 그런 역할도 하면서 남북 관계가 좀 돌파구를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니까 희망이 그러게요. 막 희망이 바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맞아. 아니 세상에 국방부에 남북 대화를 하고 군사 협상을 하고 평화의 제도화를 하고 이런 두뇌들을 싹 없애고 어떻게 하면 군사적 긴장을 촉발할까? 네, 전쟁을 그게, 도발할까? 이런 아이디어들만 심어놓고 있는 정부가 어디 있어? 그렇습니다. 그거는 군령권을 총괄 지휘하는 합참과 작전사의 그러니 역할로
좀 더 비중 있게 부여하고 국방부는 국방부 역할에 맞게끔 그 전쟁과 평화를 같은 선상에서 지켜보면서 적어도 한반도의 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이 평화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게 사실 맞죠. 이런 전략가가 우리 정책 너무 추진하는데 좋은 참여를 말씀 지금 하셔야 막 돼요. 귀 쏙쏙 들어와요. 그렇죠? 예.